1월 12일 금요일 주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최강의 한파를 기록했습니다. 살면서 영하 15도 이하로 온도가 내려가는 적이 한국에서는 크게 별로 없는데요. 오늘 영하 15도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체감 온도는 한 영하 20도쯤 된다는데요. 미국에는 영하 70도 가까이 동북부에서도 찍혔다고 하니까 너무 겁을 먹지는 맙시다. 자, 영하도 뭐 한 15도 밑에 내려가면 20도나 영하 30도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또 엄청 추울 거라고 기대하면 이 얼굴을 때리는 싸늘한 날씨가요, 상쾌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움츠리지 말고 힘차게 맞섭시다. 자, 오늘 아침에 사무실에 전화가 오셔가 요즘 텔레비에 왜 안 보이냐고 사무실에 일하시는 분한테 물었다는데 곳곳에서 그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제가 텔레비에 왜 안 보이노를 저한테 묻지 마시고요. 청와대에 묻든가 방송국에 물으십시오. 저는 저하고 관련된 지저분한 소리를 말하고 싶지 않는데요. 제가 뉴스 브리핑에서 발언이 좀 더 세지면 세질수록 TV에서 제 얼굴을 구경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꼭 TV에서 봐야 됩니까? 오히려 TV보다 유튜브로 제 뉴스 브리핑을 보면 더 통쾌할 건데 굳이 TV를 고집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묻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유치하게 여러분한테 고자질 하겠습니까? 자, 오늘 뉴스 브리핑 첫 코너는 금요 칼럼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나라가요, 제가 볼 때 정말로 유사일에 보기 드문 한마디로 경제 붕괴와 안보 불안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자, 국민들은 너무나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좀 무책임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엊그제 토론을 할 때도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걱정이 돼서 그렇게 말씀을 했겠지요. 지금 뭐 전쟁이 날까 두려워 죽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분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은 집을 팔고 은행에 대출은 최대한 얻고 또 있는 돈으로 금이나 달러를 다 바꿨느냐? 제가 그렇게 물으면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도 그랬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어제 제 한 지인이 과거 크게 기업을 하셨던 분인데 현재 기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하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함 때려야지. 북한을 함 때려야지. 왜 미국이 안 때리노?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랬답니다. 미국한테 뭐 맡겨놨냐? 지금 동맹 꼬라지가 아닌데 어떻게 미국이 그렇게 하겠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 자리에 배석한 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알만한 살만한 분들일 건데 그런 분들이 정말로 전쟁이 나면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잃을 게 많을 건데 진짜로 그렇게 희망을 해서 그래 묻는 건지 의문인데요. 우리가요, 이런 혼란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성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황 소장이 옛날에는 전쟁이 안 난다 했다가 요즘은 그렇게 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바뀐다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전쟁이 날 것 같아라는 내 생각을 주관적으로 강조해서 국민들에게 겁을 주는 일도 해서는 안 되고요. 그냥 지금 돌아가는 일을 그냥 아주 드라이한 객관적 입장에서 전달해서 상황을 상황 그대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엄청난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방송에서 종편까지 생기고 케이블 채널까지 생기면서 방송만 해도 수백 개입니다. 거기에
종이신문, 인터넷 신문에서 언론을 지향하는 언론이 수백 수천 개입니다. 자, 이 속에서 전부 다가 비슷비슷한 소리를 복사해서 확대 재생산해서 대중들에게 전하는데요. 대중들은 언론 뉴스의 홍수 속에서 정말로 진실을 전달받는가 아니면 정말 쓰레기 더미 같은 기사의 홍수 속에서 전부 그게 그것 같은 무의미한 서로 뺏긴 내용들만 들을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중들에게 일반적인 어떤 정보나 시각이 아니라 한 이면을 거풀을 베껴서 있는 그대로 생경하고 날카롭게 전달하려고 하는 또 다른 시각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요, 권력에서 기득권이 압력을 굉장히 많이 넣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국의 경제요. 지금 어제도 제가 이야기를 했고 요 며칠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실업률, 서비스업의 한마디로 폐업, 서비스업의 고용자들의 축소, 청년 실업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젊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빠졌다. 그리고 로또에 빠졌다. 이제 한탕주의를 노리면서 무너진 신분 상승이나 이 제대로 된 삶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한 방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쪽으로 330만 명이 몰려가고 있다. 그 돈이 50조라는 말도 있고 70조라는 말도 있다. 이에 문 정권은 과거 노 정권 때 바다 이야기보다 몇 배로 더 큰 바다 이야기가 원자 폭탄이라면 이번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한마디로 수소폭탄 정도의 위력을 가진 걸로 곧 터져버릴까봐 두려워하면서 어제 법무부 장관은 투기이자 도박이라고 규정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부 폐지하려고 입법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젊은 층이 대부분인 가상화폐 이용자들은 청와대에 청원을 하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또 정책을 바꿔서 신중하게 처리할 일이다라고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여러 신문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제목을 달았는데요. 일면 탑입니다. 강남 집값 통제 불능, 가상통화는 대혼란, 투기와의 전쟁, 두 개의 전선서 길 잃은 정부, 강남 일부 아파트 평당 7천만 원 돌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청와대는 미확정. 또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강남 집값과 전쟁 벌이는 정부, 박상기 법무장관 특별법 만들어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할 것, 헌법소원 다룰 우려가 발생하고 청와대는 확정 안 됐다라고 혼선을 빚고 있다. 자, 집값 관련해서 김동연 부총리는 강남 등 투기 수요 최고 강도로 무기한 단속, 민주당은 보유세 토론회,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정권이 경제 문제에서 한마디로 실력을 드러낸 채 헤매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건달들도 백수들도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떠들 수 있습니다. 이념 문제에 대해서 떠들 수 있습니다. 사회 문제에 대해서 떠들 수 있어요. 그런데 경제 문제에 가게 되면 솔직히 백수나 건달은 떠들면 안 됩니다. 경제라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미묘하고요.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상황에 따라서 또 나라에 따라서 국민에 따라서 전부 다 해법이 다를 수도 있고 정답이 있다고 볼 수도 없을 만큼 어려운 게임입니다. 자, 그런데 그야말로 아마추어 정치꾼들인 이 정권의 경제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나
집값에 있어서 지금 방향을 상실을 해버렸습니다. 갈 길을 잃었어요. 왜 이런 줄 아십니까? 이 법무부 장관이 한 게 맞아요. 왜? 다른 거 고려하지 않고 벌어지는 현실만 봤을 때 비트코인 이거 털렸다. 가상화폐 털렸다. 그게 무슨 본원적 가치를 담고 있는가. 이거 문 닫아야 된다. 갔다 가다는 제2의 바다 이야기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말아먹겠다. 근데 청와대에서 생각해 봤을 때 아이고 이거 하는 애들 대부분이 80%가 20, 30대, 10대인데 이거 했다가 젊은 성이 우리한테 등을 돌린다. 지금 당장 박상기 발표하고 나니까 비트코인 떨어진다. 이러면서 반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청년 실업이 남유럽 고질병을 닮아간다고 어제 좌파 성향을 띤 석간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취업을 아예 포기한 니트족, 즉 니트족이라는 것은 구직 활동을 포기하고 그냥 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지난해 30만 명을 넘었었고요. 결국은 니트족의 급증은 사회 불안과 연결되는데 이것은 청년 실업률이 9.9%, 실질 실업률이 22.3%인가 어제 그랬죠. 청년 정부 발표로도 청년들 5 중에 1명 이상이 백수라는 겁니다.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것은 5명 중에 1명이 아니라 5명 중에 한 2명이 백수겠죠. 자, 이쯤 되면 브라질 등 신흥국이나 남유럽, 흔히 피그스라고 부르는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이런 나라에서 아일랜드 이런 나라에서 발생하는 니트족 20, 30%에 달하는 활력을 잃은 경제의 모습을 그리고 사회 불안이 만연하면서 젊은이들이 극우가 되어서 극자 극우가 되어서 거리로 나오고 파퓰리즘이 만연하는 그런 형태로 한국 사회가 다가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통계청의 조사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니트족이라는 것은 결국은 구직 활동이 어려우니 그거 일하러 찾아다녀봤자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아예 일하지 말고 그냥 놀자. 입에 풀칠은 어떻게든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시어섬이라고 니트족 청년들이 대부분요 없는 집 아이들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집, 빽이 있는 집의 자식과 없는 집 자식이 취업을 하는 데서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죠. 아버지가 우리 사회 상류층이고 잘 나가면 자식이 니트가 없습니다. 놀아도요 레스토랑 하나 열어주지요. 가끔 가서 입금이라도 확인해라고. 놀아도 뭐 하나 시켜주지요. 그리고 집이 좀 살만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인맥과 백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백이 있으면 어쨌든 직장에 다닐 수 있어요. 문제는 집이 살만하지도 않고 백도 없는 사람들의 자녀들 중에 대부분이 니트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니트족이 급증하는 것이 글로벌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OECD에 따르면 회원국 34개 중에서 니트족 비중이 14.6%를 갖다가 기록했는데요. 남유럽에서는 니트족이 20에서 20한 7, 8%까지 가고 있습니다. 자, 청년층의 절망이 한마디로 태행적으로 한탕주의식 이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로또 같은 복권에 지금 이들을 탐닉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결국 이것이 전형들에게는 마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제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가? 저는 없다고 봐요. 지금 이 경제에서 반영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요. 최저임금 효과입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낮은 수준에서는 경비원이나 편의점 직원들이 해고되는 사태, 식당의 직원들이 이 자영업자의 이 업소에
점원들이 해고되는 사태로 가고 있고, 대기업에서는 해외 이전으로 기업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최저임금 10,000원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한 달에 자기가 생활할 정도의 돈은 벌어야 된다. 한 170만 원 이상은 벌어야 최저임금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10,000원으로 간다면서 3년 뒤에 올해 7,530원을 책정했는데 정작 그 최저임금도 못 받고 그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운 이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약자들의 최저임금 제도에 의해서 지금 피해자로 전락하면서 이제 최저임금 이하로도 일하려고 하는 자리가, 일자리가 아예 사라져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뭐냐? 과거에 공산주의가 사회를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평등하다 그러면 중간 밑에 있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죠. 중간 위에 있는 사람은 평등한 사회를 좋아하지 않겠지요. 불평등이야말로 인간이 타고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중간 위에고, 중간 밑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다 평등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서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다수가 못 살고 보통 소수가 잘 사지요. 다수가 잘 사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중동의 나라들 보면 뭐 사우디나 이런 데 보면 다수가 잘 사는 것 같아도요. 그 우리가 사우디를 갖다가 이렇게 TV에서 보는 사우디의 그런 호화저택에 사는 사람들은 일부고요. 그 동네도 가면 다수는 낙타에다가 텐트에 살고 그렇게 삽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다수가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에게 먹이를 던져줍니다. 최저임금, 문재인 케어, 그리고 정규직, 그리고 집 100만 채. 이 들어보면요, 당장 내 삶이 조금만 참으면 기본적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개뿔 인간다운 삶은커녕 이렇게 인위적으로 정부가 경제에서 가이드라인을 그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가이드라인이요, 한마디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경제를 왜곡시켜버리면서 엄청난 부작용들이 연쇄적으로 이 파문을 일으키면서 결국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이 피해를 보는 형태로 가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경제가 지금 이 모양으로 가고 있는데 아마추어들이 경제를 절단내고 있어요. 그런데 안보에 있어서도 매우 심각하게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왜 북한을 공격하지 않나, 특히 보수층에서 엄청난 사람이 이래 이야기를 해요. 미국한테 북한 공격해라고 돈 맡겨놨습니까? 동맹이라고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한마디로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까? 미국한테 물어보세요. 너들은 그러면 우리한테 동맹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냐? 빚을 아예 그냥 우리한테 잔뜩 지어놨던 사람처럼 한국 사람 말하지 말라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솔직히 대차 대조표를 따지면 한국이 지금까지 오는 동안 미국에 엄청난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떼먹었죠. 그러면서 양놈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옛날에 우리가 살만할 때 너네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왔지만은 이제 우리도 어려운데 같이 좀 살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은 이제 여기서 떠나려고 합니다. 동네 건달들요, 양패거리가 있을 때 행동대장이 배신을 때리면 나 저쪽 집에 가겠다. 너네 이 예를 들어서 양은이 파와 20세기 파가 있는데 내 양은이 파에 있으니까 배가 고파서 못 사겠다, 20세기 파에 가서 살겠다 이러면 그냥 보내줍니까? 이 자식 배신자다 하고 칼침을 놓지요. 하물며 지금까지 70년을 양은이 파에서 보호도 받고 지원도 받고 살다가 이제 20세기 파로 이전을 하려고 하면 아니 그게 보기가 좋겠습니까? 어두운 데서 좀 주워 패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우리를 위해서 북한을 안 때려주나?
남 조직에 갈라는 사람을 위해서 그 조직에 보스를 패갖고 20세기 파의 보스를 들고 패가지고 거기 가서 이 사람이 보스 해먹도록 도와주는 그런 양은이파가 있겠습니까? 참 정말로요. 무지가 이렇게 지나치면요. 좀 양심들을 가져야 합니다. 전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양심이 없는 사람이 많다고 봐요. 자기는 속으로요. 오늘도 부동산을 어디 하나 사놓을까? 비트코인 투기나 좀 할까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야, 북한 한번 때리지. 무슨 북한 때리는 게 미국이 용병입니까? 용병들한테 돈을 갖다가 월급 주고 있습니까? 한국이 미국하고의 북한 때리라고 주문할 만큼의 신뢰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요. 평화협정을 갖다가 북핵 동결을 전제로 이 정권이나 한국의 종북 좌파들이 몰고 가고 있다고 제가 한 7, 80번쯤 이야기했을 겁니다. 관심들도 없어요.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그냥 말을 들으면 아 그거 안 되지. 나쁜 놈들이네 하다가 그걸로 끝이에요. 과거에 종북들이 숫자가 숨어있고 얼마 안 될 때 빨간 모자 쓰고 빨간 어깨띠하고 종북 척결하던 집회들은 곳곳에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온통 빨갱이가 나 빨갱이다 친북이다 어쩔래. 너네들이 막 틀딱 수구 꼴통들 자식들 청소해버리겠다 적폐 아니냐 이러는 세상에서요. 평화협정을 맺겠다는데도 이놈의 평화협정 맺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한국당에 너네 놈들은 뭐 하냐고 전화 거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자, 올림픽에 정말 3조 5천억 뜯어가서 공식적으로만입니다. 비공식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더 될 거라고 봐요. 95년부터 3조 5천억을 공식적으로 뜯어가서 핵과 미사일 만드는데 3조 5천억 들었어요. 돈이 딱 맞아요. 그러면 그거 갖고 단순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한테 뜯어간 돈으로 핵 미사일 만든 겁니다. 저거 돈 하나도 안 쓰고 저거 돈 갖고는 호의호식하고 짱박아 놨겠지요. 자, 이렇게 한 놈들이 이제 대한민국에 한 500명 이상 거짓대를 보내겠다고 하는데 제가 거짓대라고 이야기를 단언합니다. 남 집에 협박을 하고 죽이겠다고 하고 너들 임마 한번 죽어볼래라고 하면서 맨날 어디 가서 진짜 우리는 몽둥이밖에 없는데 총을 사와가지고 다 죽일 거니까 돈 내놔라고 하는 놈들이 이제 그 놈들을 갖다가 우리 잔치에 500명 이상을 공짜로 먹여 살리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그 놈들을 단속하던 우리의 동지들은 우리는 요 엄마들하고 붙어서 잘 살란다. 너네들은 시킨 건 끄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 그걸 위해서 국민 세금을 수십억을 쓰면서 먹여 살리는 이 행사에 수십억이 될지 수백억이 될지 알 수도 없죠. 자, 평창 올림픽에 북한 참여한다고 마치 잔치판 벌린 듯이 소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개헌을 한다고 지자체 선거와 개헌을 같이 한다. 병신이라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자체 선거 이기겠다 소리죠. 개헌을 안 하면 야당이 개헌을 반대한 수구 세력이다라고 몰아서 이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이런 말이 얼마나 뻔뻔한가에 대해서 지적조차 나오지 않고 기자들을 불러서 사전 각본 없이 쇼를 벌인 데 대한 찬양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니 집값 인상에 국민들 분노가요. 하늘을 찔러야 될 건데. 저한테 어제 상당히 많은 수가 이 자식은 비트코인이니 블록체인이니 개뿔도 모르면서 허구한 비트코인 사기라고 바람 잡고 있다고 욕하는 놈들이 많이 들어왔더만요. 놈들이라고 합니다. 병신 같은 놈들이죠.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비트코인에서 그렇게 많이 투자해놨고 돈 벌 수 있다고 자신하는 놈 있으면 제 방송에 얼굴 드러내고 저하고 토론하자고요. 일정한 자격되고 수준 되면 내가 공개적으로 토론해 드릴게.
나오라 이거예요. 숨어가지고 이 글이나 찍찍 하지 말고, 지난번에도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한 놈도 전화를 하지 않으면서 뭔 소리를 하고 자빠졌냐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들요, 경제 안보에 정말 너무나 무관심하고 무책임합니다. 참 이래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이 저는 의아스러운데요. 그것도 복이라면 복이겠습니다. 국민들 정신 좀 차립시다.